포스테코글루 감독 심판 결정은 수긍해야죠. 집에서 아쉬운 패배 후 토트넘의 수장, 심판의 판정에 대한 의문 제기 중단을 촉구하며 말했습니다. 토트넘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는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그만두고 그들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어요. 스퍼스는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4대1로 패배했는데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패배였죠.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했지만 심판 마이클 올리버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하프의 VAR 검토 때문에 1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후 호주인 포스테코글루는 기술의 과도한 사용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고 느꼈어요.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토요일 뉴캐슬이 3번의 VAR 검토 끝에 득점한 것을 참담하다고 말했고, 클럽은 심판 수준이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결정은 그냥 결정이에요. 받아들이든 말든 이라고 포스테코글루는 스카이 스포츠에 말했어요. 일부는 우리 자신이 자초한 거죠. 그런데 매주 나쁜 결정에 대해 불평한다면 오늘처럼 될 겁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 법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죠. 게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들었지만 단독 의견일 수 있죠. VAR 개입이 있으면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엔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심판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면 게임이 이렇게 됩니다. 심판은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 권위는 점점 줄어들 거고 멀리서 TV 화면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게 될 거예요. 스퍼스는 데안 쿨루세브스키의 6분 만에 나온 굴절 골로 앞서갔고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은 VAR로 인해 오프사이드로 판정받아 취소되었죠. 하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엔조 페르난데스에게 도전하는 바람에 퇴장당하고 콜 팔머가 페널티 스팟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게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데스티니 우도지가 후반 초반에 무모한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으며 주인공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들은 75분까지 버티었지만 니콜라스 잭슨이 해트트릭의 첫 골을 넣으며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더 넣었어요. 이걸 처리하기가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기를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라고 포스테코글루는 덧붙였어요. 결과에 실망은 하지만 선수들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반대 벤 부상을 심각하다고 언급. 토트넘 호스퍼가 9명으로 줄어들고 홈에서 첼시에 4대1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꽤 좋습니다. 홈팬들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세 속에서도 영웅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사실상 2대2 무승부의 몇 인치 차이로 놓쳤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나온 큰 걱정은 패배 자체가 아니라 제임스 매디슨과 미키 반대 벤의 부상이었습니다. 매디슨은 전반전의 발목 부상, 아마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한 비접촉 부상으로 교체됐고요. 반대 벤은 심각해 보이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끔찍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는 필드 밖으로 나가 터널로 도움을 받아 이동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매디슨이나 반대 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미키의 부상에 대해 큰 낙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죠. 하지만 미키를 봤을 때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뛰지 못할 거라고 가정할 수 있죠. 매디슨은 발목에 타격을 입었고 상태를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TV에서 연기도 하지 않지만 미키의 부상은 제게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작가들의 대화에서 미키의 반응은 몇 시즌 전 해리 케인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을 때와 비교됐습니다. 해리는 회복을 서두르긴 했지만 여전히 2개월 이상 결장했죠. 미키도 최소 그 정도, 아마도 더 오래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려면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스퍼스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큐티 로메로의 탁월한 태클과 포지셔닝, 반대 벤의 복귀 속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합된 수비 파트너십은 스퍼스가 이번 시즌 초반에 강력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이제 로메로가 다음 3경기 동안 뛰지 못하고 미키도 불확실한 기간 동안 결장하게 되면서 스퍼스는 이 두 선수 없이 여러 경기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2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은 우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로메로가 퇴장당한 후 교체 선수로 들어왔고, 솔직히 말해 다이어는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다이어는 로메로의 기동성이 없고 반대 벤의 것도 없습니다. 스퍼스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이어가 출전할 것이며 스퍼스는 다이어, 에머슨 로얄, 벤 데이비스 중 일부 조합을 수비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퍼스에는 U21에서 2명의 유망한 젊은 수비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미래를 위해 영입한 높은 평가를 받는 애슐리 필립스와 개발 스쿼드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RP 도링턴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스레드에서 말했듯이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매우 좋은 첫 번째 팀 스쿼드로 운이 좋았고 그들의 깊이는 분명히 부실했습니다. 이제 안제 볼에게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 없이도 스퍼스를 인정할 만큼 높은 기준에 다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안제 감독은 자신의 전술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에 백업이 들어가도 토트넘은 계속해서 안제의 버전인 고압 높은 수비 라인, 진취적인 축구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거예요, 친구.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한 우리가 될 사람이죠. 우리가 5명으로 줄어들면 우리는 시도할 겁니다.